네,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1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직무분석의 유형에 대해서 배운 것에 이어서 오늘은 직무분석의 일반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격 검사에도 성격 검사의 유형과 방법이 있다. 성격 검사의 유형에는 뭐 MMPI, CPI, MBTI 같은 다양한 유형의 성격 검사가 있는데 이 성격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설문을 통해서 실시하는 방법,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성격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개인을 관찰해서 성격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 이렇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형과 방법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직무 분석도 유형과 방법이 있다. 직무 분석도 뭐 데이컴이라던가 FA, CBC와 같은 그런 유형의 직무 분석이 있고 또 이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들은 설문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1대1 인터뷰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1대 다 워크샵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직무 분석의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직무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본론은 이 수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동영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중에 설문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ME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SME를 만나는 방법이 설문지예요. 그러니까 SM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설문에 응답한 것, 그 응답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설문법입니다.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상황상 여의치 못해서 SME를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 설문법을 사용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인터뷰법입니다. SME하고 직무 분석가,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직무의 성과 목표는 무엇인지, CSF는 무엇이고 행동지표는 어떤 것들인지를 직무를 분석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인터뷰법입니다. 제일 퀄리티가 좋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인터뷰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좀 팁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SME 분들에게 직무 분석에 대한 사전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SME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적어도 이분들이 성과 목표가 뭔지, CSF가 뭔지, 행동지표라는 게 뭔지를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 어떤 게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까? 당연히 SME 분들이 어느 정도 직무 분석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인터뷰를 실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퀄리티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 놓는 사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사소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직무 기술서에다가 담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방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워크샵법입니다. 인터뷰법. 예를 들어서 SME가 50명이 있는데 50명을 다 1대1로 만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50명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직무 분석가가 이 50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워크샵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1대 다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특성을 우리가 직무를 분석하는 사람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상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는 여전히 워크샵법보다는 인터뷰법이 좋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외에 뭐 관찰법이라던가 문헌 분석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앞에 설문법이라던가 인터뷰법, 워크샵법, 관찰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지만 이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샵법하고 인터뷰법을 혼합해서 실시하는 혼합법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워크숍법과 인터뷰법을 혼합해서 실시하는 혼합법을 사용하시라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 자, 먼저 이 직무별 성과 영향 요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영향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SME 워크샵을 먼저 실시하시란 말이에요. SME들을 다 모아놓고 20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50명이 됐던 SME 분들을 다 모아놓고 워크샵을 실시하십시오. 그래서 이 워크샵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도록 유도하느냐, SME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 표를 그리게끔 해요. 이 워크샵에서는 SME들이 자기 직무의 핵심 성과 목표, 그리고 이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SF, 그리고 이 CSF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행동 지표까지 도출하는 이 표를 워크샵을 통해서 그리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ME들이 이 표를 그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샵을 통해서 우선 SME들이 자기 직무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 표에 그리게끔 한 다음에 우리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 취합을 해요. SME들이 작성한 이 표를 다 취합을 해서 이 표를 가지고 1대1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이 표의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SME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표의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더 완성도 높은 직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먼저 워크샵을 실시해서 이 표를 그리고 인터뷰를 하나요? 그냥 먼저 바로 그냥 인터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ME를 만나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과, 그리고 SME들이 자기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 표에 정리해서 이 표를 가지고 SME 분들하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수월할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SME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ME하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나눈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놓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표를 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워크샵을 실시해서 이 표를 그리게끔 하고, 이 표를 가지고 SME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SME들이 작성한 이 표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려면 여러분들은 SME들보다 성과 목표, CSF, 행동 지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뒤에 나오는 직무 역량이라던가 직무 자격, KPI 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표를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이 성과 영향 요소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직무 분석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무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